안녕하십니까? 깨알 공부 시간입니다. 깨알 공부란 깨닫고 알아가는 공부입니다. 아주 깨알만큼 조금씩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오늘은 애우지 않는 기억법, 가바사와 쉬운 지음. 기억력 때문에 좌절했던 20살 청년은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되고 암기 박사가 되었을까? 책을 읽어도 금방 내용을 까먹어버리고 일하면서 깜빡깜빡 실수할 때가 많아졌고 건망증이 심해져서 혹시 치매가 아닌가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그런 고민을 힘들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외우지 않는 기억법.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일하면서 10년 동안 알츠하이머병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박사 논문도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알츠하이머병이란 기억장애가 주된 증상인 치매의 한 종류입니다. 당시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장애를 일으키는지 꽤 깊이 연구했습니다. 나는 페이스북에 좋아요 수 14만 개, 트위터 팔로워 12만 명, 또 매일 매거진 발행 부수 15만 부 등 누계 약 40만 명의 독자들을 위해 매일 정보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인터넷 아웃풋의 1인자기도 합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와 인터넷 시대 특성을 결합해 공부와 업무 능력을 최대한 올려주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무작정 외우기만 하는 암기는 필요 없다. 노력할 필요도 없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엎은 외우지 않는 기억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치매와 정상적 노화의 간단한 구분법. 기억의 색인과 본체에 대한 개념만 알면 정신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치매와 노화에 따른 건망증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어제 점심 뭐 먹었어? 라고 물으면 금방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누군가가 길 건너 식당에서 먹었다며? 라고 힌트를 주면 아, 맞아 비빔밥을 먹었지? 라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비빔밥 먹지 않았어? 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때 비빔밥을 먹은 기억 자체가 없다면 치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의 본체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먹은 점심이 기억의 색인이고 비빔밥이 기억의 본체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라면 색인과 본체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본체 그 자체에 장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힌트만 얻으면 아, 맞다 하고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치매란 기억의 본체, 즉 에피소드가 하나둘 사라져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병적인 기억장애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정신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구 쓰기 기억법. 쓰고 또 써라. 지하철을 타면 색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교과서의 문구나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지하철 안에서 복습할 때는 그렇게 눈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지만 집에서 공부할 때는 쓰기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는 운동신경을 이용해 손과 손가락의 근육을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뇌 속에 있던 데이터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이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뇌는 이 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아웃풋했다는 말은 그 자체로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란 의미입니다. 아웃풋을 하면서 글쓰기라는 운동을 병행하면 머릿속에서 외우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언가를 외우고 싶다면 그것을 쓰고 또 쓰고 또 쓰면 됩니다. 쓰기가 암기하기 그 자체라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분 후면 기억의 42%를 망각한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예빙하우스의 기억 실험에 따르면 기억하고 20분 후에 42%를 망각하고 1시간 후에는 56%, 하루가 지나면 74%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기억은 시간과 함께 급속도로 사라집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복습입니다. 오감 활용 슈퍼 글쓰기, 글쓰기와 소리내어 읽기. 암기할 때는 오감을 활용하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오감으로 분류한 최초의 인물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기원전 4세기에 이미 기억과 오감의 깊은 관계가 있음을 통찰했습니다. 영어 단어를 눈으로만 읽는 것, 묵독으로만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소리내어 읽거나 손으로 여러 번 쓰는 편이 낫습니다. 쓰기에 소리를 내어 읽기를 더하면 기억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자신의 목소리가 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뇌 훈련으로 유명한 도호쿠 대학의 가와시마 류타 교수는 음독에 따른 뇌 훈련 효과를 강조합니다. 그는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대뇌의 좌우 반구에 있는 전두전야를 포함한 많은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소리를 내려면 운동신경이 턱, 혀, 입술 등의 근육을 움직여야 합니다. 글씨를 쓰려면 운동신경이 손과 손가락, 팔의 근육을 움직여야 합니다. 신경을 움직이기 위해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되므로 기억력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사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뇌의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쓰기, 말하기와 같이 근육을 움직이는 행위는 뇌를 더 광범위하게 자극을 합니다.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는 새도 읽기, 새도 쓰기. 소리내서 읽는 방법이 아무리 좋다 해도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새도 읽기란 실제로 소리를 내지 않지만 소리를 내듯이 입을 움직이면서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옆 사람에게 들릴락 말락한 작은 소리로 암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독하는 것처럼 근육을 움직인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청각 피질은 자극받기 어렵지만 뇌 운동을 담당하는 운동 피질이 자극을 받아 음독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도 쓰기란 실제로 글을 쓸 때처럼 손가락을 펜 삼아 움직이면 운동 피질이 자극을 받아 펜으로 직접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습 효과를 최대한 얻으려면 소리내어 읽기와 쓰기를 병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장소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새도 읽기나 새도 쓰기를 활용하라. 몸과 운동신경을 함께 사용하는 아웃풋은 기억의 효율을 증폭시켜 줄 것입니다.